최규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완영의 난릴래요. 비키세요. 에이 뭐야. 야, 스튜디오에 갑자기 이완영 씨가 난립을 해가지고 우리 방송의 네. 영원한 페르조나. 네. 네, 이완영 씨는 우리 마이크도 지금 3개밖에 없고 해서 네. 끝날 때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겠고 저기 방청석에 앉아 계십시오. 네, 날릴레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수민이고요. 변함없이 이창원 인디 053 대표와 천집장 전용길 뉴스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날릴레오가 사실 우리 특산품 코너인데 사실 2명을 다루면서 네. 너무 힘을 소진했나? 네, 중간중간에 특집들도 막 나가고 하면서 이제 비로소 네, 3번째 타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날릴레오 주인공들 네, 누군가요? 오늘의 주인공은 최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된 영주 문경 예천을 지역구로 한 네. 최규일 의원. 아까 이완영 씨가 소개를 그렇죠. 해드렸죠. 네. 그런데 네, 최규일 의원과 영주시장. 네. 오늘은 복식조입니다. 네, 복식조입니다. 네. 그 선비라는 오페라를 홍보하러 미국 뉴욕에 갔다가 오페라입니까? 네, 오페라 같이 스트릿바에 출입을 했던 네, 두 분이시죠. 네, 문화기획자인 이창원 씨는 네. 오페라를 보러 갔다가 오페라 보러 스트릿바를 출입하는 이 심리, 문화 현상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심리고 나발이고 그냥 본능입니다. 좀 있어 보이게. 뭐가 있어 평론을 보여. 해보세요. 그냥 뭐 이성이 마비된 거지. 돈 줘가지고 심지어 이거 시민 세금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시장하고 국회의원이는 양반들이 말이야. 네. 저녁에 그런 데라 가고. 그 심지어 오페라 보러 간 게 아니라 홍보하러 갔어요. 갔잖아. 심지어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아니, 공무예요, 공무. 국회의원이랑 시장이 홍보할 게 있나? 최규일 의원이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공부도 했고 그쪽에 연줄이 있으니까 연줄 있어? 네. 연줄이 있으니까 자기가 네. 미국의 영주시에서 투자해서 만든 오페라 이 선비를 네네. 홍보해주겠다.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 네. 이 홍보단을 꾸려서 그 중에 단원으로 갔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선비 정신을 구현한 거다. 예, 옛날에 선비들이 기방에 다니고 이게 정말 성인지 감수성에 네. 떨어지는 발언들이. 아니죠. 아니 그거는 선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최규일 의원과 장욱현 시장은 선비 정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네. 영주하면 선비 문화축제. 그렇죠. 네, 그렇죠. 선비의 네. 고장. 제가 예전에 그 TK 스타열전 네. 우리 휴가철 특집할 때 제 동생이 예전에 보조 출연일을 했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보조 출연을 하면 드라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행사 스텝으로도 가요. 제 동생이 영주 선비 문화축제에 갔었습니다. 제 동생이 맡은 코너가 뭐였느냐? 제사상 코너였습니다. 그리고 못 볼 꼴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하고 지나갔다고. 이거 누가 진짜 제사상을 이런 식으로 차렸냐. 심지어는 어떤 방문객은 이거 차린 사람 나오라고 귀퉁뱅이를 한번 내치고 싶다라고 하는 지성용 심부틱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제사상을 차리는 과정에서 네. 그 안동대학교에는 보면은 민속학과가 있죠. 요 전공자가 나와가지고 네. 차리는데 옆에 있던 자기 이제 제 동생이 일하는 업체 반장이죠. 반장이 딴지를 걸면서 둘이 논쟁을 벌였다는 전공자를 상대로 논쟁을 벌이는 그 학생은 뭐냐? 전공한 보람이 없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제사상은 차리는 법칙이 사실은 원래 없었다고. 없습니다. 집안마다 다릅니다. 네, 그냥. 그리고 홍동백서 이런 거 다 그냥 뭐 지어진 거다. 네.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선비 문화축제를 열 정도로. 왜냐하면 영주가 네. 이제 소수서원이 있어요. 백운동 서원이라고도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소수서원이 주세붕 선생이 이제 네네. 만드신 곳인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교육기관이죠. 학원이지 학원 사실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동 뭐 영주 요 풍기 네. 예전에 고 지금 소수원이 있는 수능 요청 풍기 그쵸. 불렸는데 네.
순흥 요쪽은 그러면서 여기 순흥인가요? 예, 순흥. 순흥 안씨가 있죠. 네, 순흥 안시 네네. 그 동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유교 우리나라 유교 뭐 정신 문화의 이제 뿌리다라는 네. 것을 이제 재해석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어요. 네. 올해 초에 또 캐나다에 가서 죽방 날려서 의원직을 상실했던 기퉁뱅이. 네. 그 군비 6천만 원으로 네. 전국에 네. 예천 홍보에 열을 올리셨던. 네. 아 이렇게까지 네. 그 마케팅에 성공한 게 잘 없는데. 네. 네, 그 그 코레일에 두 분도- 그거 기차에서 홍보해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네. 그 두 분도 함께 엮여 있어요. 왜냐하면 최교일 의원 지역구가 네. 네. 영주, 문경, 예천이거든요. 세 군데입니까? 네, 세 군데거든요. 영주, 문경, 예천. 예천. 예. 그래서 그 문경은 과거에 점촌이 포함된 포함된 건데 포함된 포함 곳이죠. 굉장히 문경과 점촌이 합쳐져 통한 문경시가 됐죠. 그렇죠. 네. 굉장히 넓은 지역구죠. 그렇죠. 음. 그 최교일 의원이 최근에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도 됐고 네. 도당위원장이 됐다는 얘기는 내년 총선에 음. 공천은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 봐야 되니까 네. 총선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슬러 올라가면 미투 건부터 네. 연루가 돼 있어요. 누가요? 검사 시절부터. 검사 시절에. 최교일. 네. 네. 최교일 의원이 법무부에 검찰국장을 하던 네. 당시에 음. 이 서지영 검사의 미투 건에 대해서 아, 그렇죠. 네, 이걸 무마시키고 네.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 네,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네. 그리고 2016년에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네. 됐습니다. 초선이죠. 네, 초선이죠.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 또 전직 국회의원들이 이 최교일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았다라고 해서 이 반발도 상당히 심했거든요. 오늘 주제는 영주시장의 처남이 제3자 뇌물 아하. 수수 혐의로 네. 징역형을 선고받고 빵에서 네. 예, 살고 곧 있으면 나옵니다. 이미 경북의 최순실. 네, 네. 경북의 최순실인 네. 거죠.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완영 의원 사건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나보다 흥미진진하다니. 되게 재밌어 이 사건. 이 사건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 장욱현 영주시장이 네. 또 아주 독특하게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그 온라인 매체죠. 피읍 시읒 푸푸스스. 푸푸스스와 피읍 시읒. 인터뷰를 했어요. 아주 길게. 이때 네. 인터뷰에 네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네. 묻는 질문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네. 문제가 생기면 정치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민중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탄핵과 이 주민 소환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져서 대통령이나 그리고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동등하게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됩니다. 네. 라고 하는 걸 이 장욱현 영주시장이 본인 입으로 밝혔어요. 네. 그리고 시장에 당선됐는데 자 2012년부터 거슬러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네. 2012년에 영주에 돼지 650두, 650마리. 정정합니다. 문제가 된 돈사는 돼지 650두가 아니라 6,500두입니다. 이 대형 돈사 농장을 네. 짓기로 했습니다. 100억 정도의 규모를 들여서 네. 이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영주시에서 네. 자꾸 반려. 반려했어요. 네. 빠꾸를 냈어요. 그리고 환경청에서 제시한 게 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해보니까 돼지들이 만들어내는 똥오줌 처리 이게 문제가 있다. 똥오줌 처리를 그게 이제 내성천 내성천과 영주댐 영주댐 네. 거기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네. 이제 계속 반려를 시킨 거지. 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반려를 시켰는데 이때 영주시장은 장욱현 시장이 아니라 김주영 시장이에요. 그리고 장욱현 시장이 2014년에 당선이 됩니다. 네. 당선되고도 계속 반려를 했어요. 근데 이 업체에서 법원에다가 이거 문제 있다. 왜 허가 안 내주냐.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네.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영주시가 패소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패소를 하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돼지 똥오줌을 네.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 위탁 방식이면 다른 데로 가서 처리해라. 그렇죠. 전문 업체가 와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수거해서 예. 떨어진 곳으로 그렇죠. 가서 해라. 예. 네. 이게 판결이 나오게 되고 이 업체에서 이 판결도 나왔는데 왜 이거 허가 안 해주냐 네. 라고 빨리 허가해달라 음. 라고 또 소송을 내요. 근데 이 업체가 소송에서 져요 또. 진 이유는 환경청이 이야기한 조건을 미달했다. 환경청의 조건을 가지고 신청하지 않았다. 계획서를 내지 않았다. 네. 라고 업체가 패소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대지 돈사는 설치가 안 되는 거냐? 라고 하던 시점에서 네. 2016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네. 이 업체 공동대표가 장욱현 시장을 찾아갔다고 해요. 시장실에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안 해줍니까? 라고 하니까 시장이 내 처남을 만나봐라. 내 그렇지. 처남을 왜요? 내 처남 만나봐라. 네. 소개팅이야? 그럼 뭐지? 그 처남을 만났대요. 찾아가서 연락처를 구해가지고 네. 만났는데 이 술도 먹고 한 두어 달 동안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내고 그냥 친하게만 지낸 겁니까? 친하게만 지내다가 뭐 영문도 모른 채. 네. 그 친하게 지내다가 이 두 사람이 네. 시장의 처남과 이 업자가 모닝 차에 같이 탑니다. 네. 소박해. 아, 경차? 네, 경차 아, 모닝. 네. 난 또 모닝 차라길래 네. 뭐 아침에. 아침에 차를 같이 타라. 모닝에 같이 타서 네. 봉투를 건네줍니다. 업자가 네. 이 판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자가 선거도 해야 되고 하니 보태 써라. 네. 라고 시장님한테 잘 이야기해달라. 라고 이 5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줬는데 장욱현 시장의 처남이 이 돈을 받고서는 2천만 원 정도를 자기가 운영하는 주유소 개보수에 씁니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니도 좀 나눠 써라 이런 뜻은 없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해. 네. 달라져. 여기서부터 네. 세 명이 달라지기 시작해. 뭐가 갈라져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이 돈을 그 다음에 쓴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업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돈 줬는데 왜 빨리 그렇지. 허가 안 해줘? 그렇지. 왜 허가 안 해주는 거야? 하몽차사네. 그리고 이 업자도 돈을 건네준 사람은 마을 이장 출신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이 돈사를 하려고 하던 회사 업주와 동업을 했는데 공동대표인데 5천만 원을 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네. 5천만 원을 동업자한테 자기가 이 인허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네. 뇌물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5천만 원을 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줬는데도 야 인허가하는데 5천만 원 필요하다며 5천만 원 줬는데 왜 허가가 안 나? 자꾸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장이 이제 시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 문자를 보내요. 문자 보냈어. 시장님 내가 이렇게 처남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네. 라고 하고 처남이 2천만 원 쓰고 나서 3천만 원 먼저 줘요. 또 만나서 어디에 줍니까? 업자한테 돈 준 업자한테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야? 돌려줘요. 아, 그럼 시장한테는 전달이 안 된 거야? 그렇지. 네, 그렇죠. 어. 그리고 3천만 원 돌려주고 2천만 원은 네. 업자의 친구 통장으로 보내요. 보내고 네. 내가 이쪽으로 보냈으니까 여기서 받아라. 뭐 이렇게 막 돌려. 복잡해요. 이게 네. 이제 이 음성으로 들으시니까 뭐 복잡할 건데 네. 그러니까 A라고 합시다. A라는 업자가 B라고 하는 시장한테 원래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처남이끼리 C. 네. 그러니까 A가 C를 한테 돈을 주는데 네. 이 C가 2천만 원 자기가 먹고 3천만 원 킵해 놓고 있다가 네. A가 B한테 뭐라 그러니까 네. C가 일단 3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네. D가 나와. 뭐 자꾸 증식돼. 계속 붙어져. 네. 재밌어 이 사건. 뭐돈 돌리면 돌릴수록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강강술래도 아니고 막 돌리면 돌릴수록 사람 계속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고 결국 돈을 다 돌려주게 되죠. 5천만 원을. 5천만 원 다 돌려주게 되는데 직방으로 돌려준 건 아니고. 네, 직방은 아니고 한 큐를 한 더 큐로. 먹어. 네. 네. 그런데 갑자기 2017년에 허가가 납니다. 돈을 한번 도니까. 네, 돈이 한번 도니까 허가가 나고 시장이 먹은 건 아니네요. 네.
시장 먹은 건 아닌데 여기 돈을 줬다라는 게 소문이 이제 영주에서 다 나기 시작합니다. 저게 왜 전임 시장 때 허가가 안 나고 현지 시장 때도 네. 허가를 안 내주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허가를 내주게 됐냐. 그리고 처남이 결국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이 판결문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2018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 업자가 억울했는지 뇌물 수수가 있으면 뇌물 공여도 있잖아요. 네. 이 업자도 같이 기소가 된 거예요. 시장님 문자를 보내요. 장문에. 시장님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연락도 안 받으시고 그렇지. 왜 문자로 이러십니까? 보냈어요? 네. 만나보라고 했잖아요. 네. 천암 아니 시장님이 천암 만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천암 만나가지고 네. 친하게 지내고 둘이 해가지고 네. 돈도 네. 줬는데 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네. 이럴 수 있냐? 또 시장이고 하면 뭐 또 동네 형님이고 뭐 부모끼리 알고 뭐 다 이래 얽히잖아. 네. 동네 사회라는 네. 게 네. 그런 게 다 나온 거지. 네. 그 마치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불황치로 조폭에 침투했다가 자꾸 자기한테 일 시키니까 최민식한테 언제 풀어줄 거냐고 자기. 약간 그쵸. 그런 뉘앙스. 네. 근데 그걸 문자로 보냈어요? 아니면 어떤 문자로 보냈어요. 문자 메시지. 이럴 때는 텔레그램을 써야지. 그래서 이 판결문의 재판 과정에서 네.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됐다고 보는 거죠. 네. 이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통해서 돈을 전달했고 네.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된 거죠. 이게 박근혜 최순실과 이재용의 말사건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거기는 말이 나오고 네. 여기는 돼지가 나온다. 이 차이죠. 이거 뭐 그래서 이 처남이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이 확정이 됐고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최종심이 끝난 거죠. 근데 의문이 남는 거죠. 이 판결문에 보면 중간에 장욱현 시장이 연결돼 있었고 만나보라고 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처남이 돈을 받을 때 뉘앙스가 어땠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업자는 시장한테 이야기를 듣고 돈을 줬다고 했는데 처남도 그 돈을 나 혼자 다 쓰라고 준 것 같지는 않았어요. 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솔직해. 정직한 놈. 네. 그런데 왜 시장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그렇지. 뇌물을 수수하려고 했던 시장도 돈을 받지 않더라도 네. 돌려줬더라도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판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그러니까 금액이 작다 뿐이지. 그렇죠. 말과 대지가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네. 시장은 왜 가만히 있지? 라고 하는 게. 그리고 영주시에서 8월 초에 해명을 냈는데 돈사를 허가해 준 거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네.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해 줬다. 근데 대법원에 패소한 게 20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궁금했던 게 어차피 패소했다고 하는데 왜 네. 돈을 그렇게 돌렸을까 했는데 네. 패소한 시점은 2015년. 네. 2015년이었고 2016년에 네. 업자가 다시 소송을 냈어요. 아니 대법원에서도 하라고 했는데 네. 왜 허가를 안 해주냐. 근데 단서 조건이 있었잖아요. 위탁. 네, 똥오줌을 위탁 처리해라. 네. 근데 이 업체가 똥은 위탁 처리하는데 오줌은 뿌리겠다. 뿌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야, 똥오줌 가리네. 네. 네. 그러니까 영주시에서는 근거가 아니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허가를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 아니 업자가 근데 오줌은 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용 때문이에요. 비용. 그럼 뭐 설사는 또 오줌이라고 우기고 이런 거 아니야? 나오는 곳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2016년에 야 빨리 이거 허가해 달라라고 행정 처분을 다시 의뢰했는데 네. 이때 져요. 누가 진다고요? 업자가 져요. 업자가 진다. 영주시는 정당하다. 시설 환경청에 안 갖췄으니까. 시설 안 갖췄으니까. 그런데 네. 2017년에 갑자기 허가를 해주니까 오줌 처리가 달라졌나요? 아니면 안 달라졌는데 허가를 내준 건가요? 안 달라졌는데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뇌물도 뇌물이지만 네. 대법원 판결을 지자체도 안 따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왜 안 따랐을까라고 알고 보니 2016년에 네. 뇌물을 전달했던 과정이 있었던 거고. 네. 그 영주시가 최근에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이거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다. 네. 라고 진화에 나서기 시작한 거죠. 잠깐 체크를 하자면
똥은 위탁 처리를 일단 하기로 했고 네. 업체에서 오줌을 딱 빼가지고 안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경우에 지자체에서 반드시 오줌 또 위탁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재량에 따라서 봐줄 수도 있는 건가요? 대법원 판결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네. 환경청에서 이걸 둘 다 위탁 처리하라고 네. 의견을 줬고 네. 그리고 감사원에서 올해 6월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지키지 않고 허가를 해준 공무원을 징계하라. 뭐, 네. 네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 결과가 나오고 하니까 결국 2016년에 돈 봉투 건넨 것 때문에 네. 허가해 준 거 아니냐라는 사건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이해가 좀 필요한데 최근에 경북 상주시장이 또 항소심에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날아가게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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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도 보면 상주시장이 이름 선거가 뭐예요? 이름. 황천모 상주시장이 네. 지방선거 끝나고 당선되고 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네. 찾아와서 기자들이 음. 이야기를 한 거죠. 선거 때 이런저런 비리가 있는 걸 제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박영문 지역 당협위원장한테 자유한국당. 네. 그래서 시장이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무마시키려면 네.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자니 또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라고 의견을 구하니 박영문 당협위원장이 네. 내가 사람 한 사람 소개시켜줄게 만나봐라 가 되는 거예요. 만났더니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업주인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됐었던 같은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무국장과 선거운동원 3명에게 돈을 지급해요. 이걸로 시장직이 날아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요 앞에서를 보면 재밌는 거예요. 본인도 캥기는 게 많으니까 돈을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오고 가는 게 아직까지도 선거판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주시장의 경우에도 본인한테 직접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네. 이게 문제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고 이게 터지게 되면 2018년 선거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돼지업자가 시장한테 문자를 보내서 네. 이야기를 막 하게 된 거죠. 여기서 근데 왜 최규일 의원이 나오냐.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궁금해. 자,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최규일 의원님 빨리 나오십시오. 네.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게 2018년, 19년 네. 처남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됐고 재판 과정에서 장욱현 시장이 중요한 증인, 참고인으로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검찰이 자진해서 내사를 벌여도 무방한 사건이고 네. 그리고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검찰이 장욱현 시장은 그렇지. 조사를 하지 않아요. 부르질 네. 않아. 부르질 않아요. 문자 메시지를 시장에게 보낸 게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다 입수를 했고 그리고 이 처남은 이 돈을 나 혼자 쓰라고 준 것 같지는 않았다라고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을 부르지 않았어요.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 음모론처럼 보이겠지만 네, 검찰이 왜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가 한 가지가 남는 거고 검찰이. 네, 검찰이 경찰도 아니고. 그렇죠. 네, 검찰이 검찰이.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고발이 됐죠. 또 올해 2월에 최규일 의원과 장욱현 시장이 또 고발된 사건이 있었죠. 올해 2월. 네. 네. 스트릿바를 다녀온 거는 네. 2016년 9월이었고 2016년 9월. 네. 그때 9월 이제 최순실 게이트 막 터지려고 할 때. 그렇죠. 네, 그런데 최순실은 네. 이러고 있을 때. 네. 네. 근데 이게 영주시 보조금이 들어간 돈이 최규일 의원과 최규일 의원실 보좌관에 지원이 됐고 그렇죠. 이 돈으로 미국에 가서 스트릿바에 다녀오게 된 거고. 그래서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위원장이 네네.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 공여죄로 그리고 최규일 의원을 뇌물 수수죄로 고발을 했는데 네. 고발인 조사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 지금까지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발인 조사가 아니라 고발인 참고 조사도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 아닌가? 검찰. 네. 그러니까 최교일 의원은 검사 출신. 네. 거기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출신. 네. 법무부 검찰국장도 국장 출신. 그러니까 요직에 있었던 네. 검사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왜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것은 최교일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 선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장욱현 시장까지도 그렇죠. 전혀 검찰이 어떤 움직임이 없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인용만 해도 될 것 네. 같아요. 이 책임은 이분이 다 지시면 되니까. 녹색당의 하승수 운영위원장이 자기 페이스북에 8월 28일자로 글을 올렸어요. 하승수 위원장이. 영주시장으로부터 뇌물성 해외 경비를 제공받은 최교일 의원은 왜 수사하지 않는 겁니까? 검찰 선배라서 그런 겁니까? 정치 검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당장 국회의원들의 각종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과 대대적인 수사를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방송 나가는 시점에는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흐름 타고 예. 요 플로우 타고 이제 그 최교일로 번질 때가 된 거 아닌가? 그 정도면은 네. 최교일뿐만은 아니겠죠. 네. 근데 이 장욱현 시장과 최교일 의원 사이에 네. 뇌물죄는 하승수 위원장이 고발하기 전에 네. 이건 뇌물죄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를 한국당 누가요? 내에서 네. 제가 누군지 뭐 이분들 많기 때문에 혹시 저는 아니겠죠. 자유한국당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스틸바가 문제가 아니고 네. 뇌물수수, 뇌물공여인데 누가 봐도 빼박인데 그리고 이 최교일 의원 건에서 별건인데 억울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네. 억울한 사람 있지. 네. 우리 예천군이요. 예천으로 또 갑니다. 네. 예, 예천군 의회로 가야 되는데. 기퉁뱅이 의원. 네. 기통병 의원 말고 또 옆에 아니에요? 있어요. 권도식 의원이라고. 네네. 이 어디 가자고 했다. 기퉁뱅이 의원도 네. 억울하면 호소했어요. 기통병이. 네. 기통병이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네. 해서야. 박종철 의원도. 네. 박종철 전 의원을 네. 공천해준 게 최교일 최교일. 의원이거든요. 근데 제명을 시켰잖아요. 요 네. 과정을 보면 이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 의원 두 명이 예천군 의회가 내린 의원 제명 처분에 반발해서 행정 소송을 냈어요. 네. 이 결정이 잘못됐다. 최근에 행정소송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 박종철 의원 쪽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유한국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 의회가 소수자에 대한 행포를 저지른 거다. 소수자는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다 같이 네.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문제가 됐는데 네. 꼬리 자르게 하려고 자기만 이 박종철 전 의원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을 해요. 네. 박 의원이? 네. 박 전 의원이? 네, 박 전 의원이 탈당을 하는데 이게 제가 취재해 본 결과 박 전 의원이 본인 의사로 탈당한 게 아니라 한국당 차원에서 꼬리 자르기를 했다. 탈당하는 걸로 자진해서 탈당하는 걸로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도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두 명을 제외하고 무소속 의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예천군 의회가 한국당 소속으로 다수가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한국당 다수 의원들이 제명을 해버리고 제명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네. 이거는 소수자에 대한 행포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다. 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기 공천 준 최교일 의원이 이걸 주도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고 네. 권도식 전 의원이 정말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렇죠. 뭐 억울한데 그 의원이 참고로 도움이 있는 노래방 얘기한 사람이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권도식 의원은 네. 물어만 봤잖아. 그 나라의 문화, 풍속. 최교일은 네. 갔잖아. 네. 이게 행동을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말만 한 사람은 잘리고 말이야. 네. 최근 열렸던 이 재판에서 네. 권도식 전 의원 변호인이 유리한 증거라면서 자료를 한 몇 페이지를 제출해요. 권도식 네. 의원. 근데 그 자료에서 재판 중에 취재 갔던 저희 기자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선배, 이거 선배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등장한다. 네, 제가 출연하고 있는 네. 안동 MBC 사생결담 네. 이 최교일과 예청 군의회 편에서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잠깐만요. 네. 그때 그 강은희 재판이었나? 거기도 뭐 뉴스민 기사가 나온다고. 네. 네, 강은희 교육감 네. 재판 때. 네. 이번에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네. 안동 MBC 프로그램의 사생결담에 네. 우리 천용길 편집장이 어록. 출연을 하는데 네. 그 진짜 변호사 정말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야. 그걸 또 찾아냈어. 거기서 천용길의 이야기를 네.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권도식 전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지. 스트릿바를 갔다 온 최교일 의원도 제명을 안 당하는데 나는 거기 있는지 물어만 봤는데 나를 제명시키느냐. 네. 이거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 하여간 라고 천용길이라는 사람이 네. 안동 MBC와 같은 유력 언론에 나와서 유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여론도 이렇다. 네. 라는 것으로 변호사가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최교일 의원 쪽으로 쏠리죠. 그렇죠. 얘는 권도식 전 의원은 고작 군의원이라서 제명을 당하고 대중들은 여기에는 분노하면서 왜 스트릿바를 다녀온 최교일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에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유명무실됐고 그렇죠. 그리고 최교일 의원이 또 하나의 방패를 국회의원 얻었어요. 윤리위는 네. 이거는 뭐 태업의 대명사죠. 네. 네. 방패를 하나 얻었어요. 방패요. 네.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네. 패스트트랙에서 자유한국당의 음. 국회 폭력 사태 네. 네. 때 이걸 법적 대응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꾸린 기구인데 여기 위원장을 또 최교일 의원이 맡았어요. 좀 떳떳한 사람을 맡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 싶은데 경북도 의원, 자유한국당 경북도 의원 중에 도박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네. 포항. 네, 포항의 김희수 의원. 네네. 김희수 의원을 처분하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네.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이 또 최교일 의원이었던 거야. 가지가지합니다. 뭐 가는 데마다 있어. 가는 데마다. 그래서 장석춘 당시 도당 위원장이 네.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윤리위원회를 본인이 네. 소집해서 네. 최교일 의원한테 넘기지 않고 본인이 소집해서 1년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거든요. 네. 여론이 그런 게 있었죠. 한창 스트릿바가 문제가 됐는데 네. 아니 본인은 윤리위원회에서 뭐 해부도 안 시키면서 네. 본인이 도박했다고 이 사람을 제명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겼던 거죠. 네. 지금 상황도 똑같은 거죠. 이 자유한국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 패스트트랙 건으로 경찰에 출석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출석도 거부하고 있고 이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교일 의원을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봐라 정치적 탄압이다 라고 내밀 수 있는 카드를 가지게 된 거죠. 네. 지금 온갖 방패를 다 두르고 있어요. 근데 윤리와 관련된 거는 본인이 다 맡고 있어. 뭐 이게 덕지덕지 네. 그냥 패를 붙어놨어. 다 쥐고 있네. 네. 본인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네. 들어가 있네요. 네. 최규일은 그런 것도 맡으면 웃길 것 같아요. 언론 탄압에 대한 뭐 그런 위원회. 네. 왜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네. 데서 가짜 뉴스로 단속당하고 처벌받는다. 이럴 때 언론 탄압으로부터 뭘 지키는 무슨 수호위원회 위원장 이런 것도 어울릴 것 같은 게 이 네. 양반이 바로 정현주 전 KBS 사장을 네. 무리하게 네, 올가 넣어서 음. 기소를 했던 그 양반입니다. 네, 정치 검찰로 이미 유명했었죠. 그렇죠. 근데 다음 공천까지 거의 확정적이다. 영주 문경 예천 지역에서 확정적이라고요? 최교일이? 네. 지금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으면 네. 내년 총선까지 쭉 도당 위원장으로 가거든요. 도당 위원장이 그렇게 센가요? 이 의원 저 의원이 막 장석춘 의원도 했다면서요? 구미에서. 구미의 장석춘 의원도. 네. 돌아가면서 맞는 자리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맞는데 그 네. 맞는 시기가 네. 총선 때 맞는 도당 위원장은 좀 다르다. 네. 사뭇 다르다는 거죠. 네. 몇 선이죠 지금? 초선이에요. 초선이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네. 다 했기 때문에 네. 초선으로 넘어오게 됐고 장석춘 근데 위원장이 그거 하게 총선 됐고. 시기에 넘겨준다는 건 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황교안 네. 라인. 검 이라고, 라인. 네, 검사 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 장가의 일반적인 또 네. 이야기가 있고 네. 그 몇 명들이 있죠. 이제 곽상도, 네. 대구 중남구, 그렇죠. 그리고 뭐 최교일, 네. 그리고 영천의 영천의 이만희. 네. 네. 이만희. 검찰. 네. 네, 요런 라인들이 지금 TK 지역에서 황교안 지금 대표를 호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네.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의성의 김재원까지. 네. 김재원 또 검사 네. 출신이었나요? 검사 아 출신. 그렇구나. 이 검사는 왜 이렇게 많아? 이 대구 경북에 네. 특히 또 검사 출신들이 많아요. 율사들이 여기 많아. 네. 좀 만만해 보이나? 네. 난 차라리 뭐 이렇게 좀 토착적인 그런 인물도 아니고. 네? 토착적인 도착적인 인물. 아니라 최교일 네. 그 의원은 학교도 경북고등학교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나왔고 네. 영주에서. 기분 나쁘네 왠지. 뭐 물론 이제 뭐 외지에 나가고 이런 걸 다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검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경찰은 TK에 또 두 분 계시죠. 윤재욱 의원이랑 경찰. 네. 대구에 네. 네. 그리고 김석기 경주. 경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검사들이 그러고 보니까 참 많네. 네. 대구 경북이 네. 요거 한번 탐구 대상으로 삼아 보고 청취자분들도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닐까?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대구 경북에 검경 출신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또 대구라서 그렇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창원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재밌는 게 지역 정가에서 네. 도당 위원장을 최교일 그리고 대구시당 위원장을 정종섭 의원이 맡았거든요. 네. 근데 정종섭 의원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네. 지역위원장 자리도 뺏겼었어요. 네. 누구한테 뺏겼죠? 일단은 배제 대상. 배제 대상. 그리고 류성걸 전 의원. 네. 그 류성걸 의원은 또 그 유승민 계예요. 그렇죠. 네. 바른정당 갔다가 네. 바른미래당까지도 있었다가 있었다가 지금 다시 탈당을 하고 네. 자유한국당 지역위원장에 응모를 했는데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이 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포석이 아니냐 네. 라는 이야기가 지역장가에서 파다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류를 시켜놓고 정종섭 지역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시당 위원장을 맡긴 거죠. 네. 이 내년 총선까지 가게 되는. 네. 그래서 이게 다시 그러니까 황교안의 검사 라인과 또 친박 중심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다시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역 정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 정종섭 의원도 말씀드리면 이 법학자 출신이에요. 네, 네, 헌법학자 헌법학자 출신이고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을 네. 했었었고, 네. 네. 다음에 안 나간다고. 네, 안 나간다고 했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다시 출마를 할 수도 있겠다. 아 그래요? 네, 마음이 달라질 이유가 뭘? 이대로 못 가겠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역할을 맡기겠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더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조국 교수한테 자극을 받았나? 나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 부산엔 조국, 네. 대구엔 정종섭. 정종섭이다. 뭐 이런 거야. 황교안 지금 대표가 네. 어찌됐건 TK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 네. 근데 아직까지 TK에서 인정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러고 있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두 부류의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사들 첫 번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성균관대학교 고문. 네. 네, 이 지역 출신의 성균관대학교 출신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힘을 쓰고 있고 그 네. 대표가 곽상도. 네. 율사 출신의 성대 출신. 어. 네, 곽상도 의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줄을 대보려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경산시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네. 안국중이라고 대구시 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해서 국장 네. 출신인데 네. 이분이 성균관대 출신이죠. 출신이고 행시 출신이고요. 성균관대 법학과인가요? 아니요, 법학과는 그건 아닌데. 네. 그리고 이제 영천의
김장주 네. 전 경북도 경상북도 지사 부지사 했었죠. 정무부지사였나요? 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였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출신. 네. 여기도 행시 출신이고 네. 그리고 이제 중남구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대구 중남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중랑처럼 그런 곳이 아니고 중랑이 아니고 중구와 남구가 합해진 중점 남구.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실제로 하나의 행정구역이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중구와 남구가 그렇죠. 따로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인구가 적어서 합해졌는데 재선을 한 국회의원이 없어요. 없죠. 네. 지금까지 한 번 또 87년 이후에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민자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오면서 네. 공천을 다시 줘본 적이 없다는 얘기. 새로운 인물한테 계속 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창원 대표한테 중남구에 준다는 얘기. 땡큐.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네. 과연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바꿔왔던 곳인데 네. 거기에다가 과연 당선을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그런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무튼 다시 최규일 의원으로 좀 돌아가면 네. 장욱현 시장이 지금 고발된 건이 2건이 동시에 있죠. 네. 예, 스틸바에 다녀왔던 그 사건으로 뇌물 공여죄 네. 그리고 제3자 뇌물 수수로 인한 또 본인 뇌물죄 그 돼지. 뇌물 기억나. 공여도 걸려 있고 뇌물 수수도 걸려 있는 거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기부는 돼 있고. 네. 이걸 수사를 검찰이 어떻게 하냐. 네. 이게 하승수 위원장님이 네네.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는데 이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오게 되면 근데 이 총선 전까지 이 문제를 검찰이 안 풀면 더더욱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풀게 될 거라고 봐요. 네. 사실 이제 하승수 녹색당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네. 이쪽도 고발 때리는 아주 고발꾼이라서 네. 많이 걸려 있는데 뭐 우리가 1, 2부에 앞서서 앞선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조국 후보자 네. 문제도 있고 지금 검찰이 계속 칼을 여기저기 휘두를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검찰이 칼이 너무 춤을 출까 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자유한국당 최규일 포함해서 그냥 무사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완영 우리가 다뤘지만 네. 검찰에서 미적거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꼴을 더 이상 시민들이 또 우리 언론들이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총선까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7개월 넘게 남았는데 네. 네. 그 전까지 무사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아까 예천 군의회도 이야기했지만 최규일 의원의 지역구는 올해 들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예천 그리고 영주 그리고 작년에 문경시장은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문경시장이요? 문경시장이 20대 30대 네. 갓 결혼한 어. 부부네 집으로 편지를 보내요. 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놓으셔야 됩니다.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아 기억났다. 네. 죄를 짓는 거. 네. 이걸 문경시장이 네. 행정정보에서 갓 결혼한 이 결혼 5년 차 이내의 부부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네. 그래서 이걸 받아든 아니 문경 지역에는 네. 그러한 부부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야 그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소름 돋은 거죠. 네. 내 정보를 다 찍어가지고 네. 이걸 시장이 들여다보고 네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편지에다 써가지고 그 출력하는 건 불법인가요? 뭐 불법과 여기에 경계 좀 있죠. 네. 어쨌든 프라이버시 침해. 그렇죠.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급할 때 문자 그 번호를 네. 미리 입수해 놨다가 보낸다. 이거를 네. 그렇게 뭐 프라이버시 침해다라고 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뭐 주소도 나오고 그렇죠. 예, 편지를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특정 집단만 찍어서 네. 이 사람의 리스트를 뽑아서 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문경 시민 전체한테 네. 보냈으면 이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는 없죠. 그렇죠. 네. 쭉 뽑아버렸으면. 네. 근데 하여튼 여기가 문경, 예천, 영주까지 최규일 의원의 지역구가 네. 참 바람잘 날이 없다. 그 소백산 네. 그 아름다운 이 전기를 이런 식으로 네.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소백산이 어디쯤에 있나요? 소백산이 이제
걸쳐져 있는데 영주와 네.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단양, 충북 단양, 네, 단양 네. 그리고 제천, 네. 요렇게 돼 있죠. 그리고 태백산맥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봉화 여기에서 꺾입니다. 네. 거기에서부터 꺾여가지고 이제 영주, 문경, 예, 요렇게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거기 지리산까지 이렇게 가는 그 소백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산을 넘으면은 충북 단양. 충북으로 넘어가죠. 아, 네. 그래서 경북에서는 가장 북부에 있는 그렇죠. 동네들, 북서쪽에 있는 동네들이고. 이제 뭐 영주나 문경은 사실은 굉장히 수려한 산세. 네. 예,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죠. 문경 세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천혜의 요새가 거기에 있고 물들이 정말 좋아요. 물이 정말 좋다 보니까 또 과수 이런 네. 것들이 좀 잘 되죠. 제가 그 예천 군의회 사건 터졌을 때 아니 이게 예천군이 갑자기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농민들이 사과가 안 팔린다고. 맞아요. 많이 사주세요. 영주, 문경 거기 사과, 예천 사과 정말 맛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불매운동 하지 말라고요. 이거 실패한 불매운동이에요. 예천 그러니까. 농산물 그리고 그 예천의 잘못된 정치인들 쫓아내려고 걸기했던 그 농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그 추석 때 선물로 예천 사과 정말 좋습니다. 네. 다 사. 네. 네. 그리고 뉴스 밑장 첫 광고는 네. 저희 처갓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 저가에서 예천 호두. 예천. 아, 저가 예천이요? 네. 저가 예천이고 본가는 영양. 영양. 네. 경북 북부에. 북부 쪽이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호두 네. 국내산 이 무농약은 아니고 농약을 한 저농약. 1년에 4번밖에 안 친 이 호두. 알겠습니다. 네. 저농약 인증이 돼 있나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고요. 네. 하여튼 내가 좀 살게. 네. 문경 예천 이 영주가 우리가 영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그 영남의 어원이 뭐냐? 영자가. 그렇지. 네. 령. 네. 조령. 조령의 남쪽. 그래서 고개령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경북 지역, 경남 지역까지 포함해서 영남이라고 하는 거다. 네. 그만큼 이 문경, 영주, 예천이 중요한 지역인데 최교일 의원처럼 이렇게 나오면 상주 사람들이 경상도의 상자는 상주다 이러고 경자는 경주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경상도나 영남의 지명에 얽혀 있는 그 지역들이 다 경북이네요. 그렇죠. 경남 없네 경남. 중심이 신라 시대 때 중심이 그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주 그리고 이제 비옥한 옥토가 있었던 곳들이 이제 상주 지역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사벌국 그리고 이제 경남 쪽은 이제 해안이잖아 해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남의 서부 쪽 뭐 합천 창녕을 제외하고 지금 이제 부산 뭐 저기 김해 창원 진해 여기는 조선 때는 사실 변방이었던 거죠. 그리고 외구들이 자주 출몰하는 왔었고. 지역이라서 외구가 자주 출몰했다고요? 그랬죠. 그럼 우리 또 도착 외구라고 욕먹어?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그게 사실이요? 아니 외구라 차라리 흉노족이라고. 아니 일본과 교류가 많았던 곳인 거죠. 거기서 거기 살고 있던 분들이 외구란 얘기가 아니고 이 외구가 침입하기 좋은 해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살기가 좀 어려웠던 게 있었죠. 가명이 이제 대구에 있었잖아요. 감영. 그러니까 도청이죠. 그렇죠. 도수도, 주도가 여기에 있었으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최규일 이야기하다가. 최규일 더 있나요? 얘기? 아니요, 빨리 날려야 된다. 최규일은. 뭐 검찰에서 법적으로 날리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날려주시는 게 저는 선거로 맞다. 참고로 근데 그 최규일의 영천이 아니죠? 영주, 예천, 문경 여기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세 군데 다 가져갔나요? 이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경북에서 무소속한테 내준 지역들이 있고 영주를 포함해서 아니죠. 어디를 내줬더라? 안동하고 몇 군데 있고 구미 민주당한테 내준 이 지역들은 좀 공천 불가리의 우선 고려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규일은 일단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된다. 우리가 북부는 더 완고해요. 그리고 제 읍면단위 선거 결과들을 보면 예를 들면 칠곡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긴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곳들은 읍면 단위, 동 단위까지 가버리면 이게 조금씩 차이가 좀 있지만 네. 이제 경북 북부로 가면 워낙 조금 좀 낙후되어 있고 노년층들이 또 많이 살고 있고 이런 곳들은 이미 자유한국당의 인프라가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에 네. 깨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얘기는 다 네. 했고 그럼 이제 우리 음성 편지 날릴래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또 오시나요? 오실 겁니다. 네. 예. 어디 화장실 잠깐 가셨는데 그럼 누가 먼저 하실래요? 두 분 중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 뭐 2명 다 해도 되고 1명만 찍어도 네, 됩니다. 한 명만 네. 찍어서. 최교일 의원님. 스트릿바 갈 때 저는 안 데리고 가주시고 뭐야 또 이거 백이철 정장한테 네. 식당에 안 불러줬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네. 스트릿바 못 가고 네. 노래방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 가려고 네. 물어봤는데 네. 가보지도 못하고 네. 첫 해외 여행이었는데 권도식 지금 빙이 됐어. 난 또 깜짝 놀라서 천용길 막 뭐 그런 데 가나 싶어가지고 나 권도식 억울합니다. 권도식 그 의원 네. 예천 군의원 성대모사를 좀 연습하시지 그랬어요. 아 미리. 쉽지 않아 그 형. 쉽지 않아요. 이 양반과 제가 통화를 한 4번 정도 했는데 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줄 모르세요 우선. 기사를 찾아보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그럼 이창원 대표님은 누구한테 예, 뭐 아무래도 별 뭐 관심 없는데 둘 네. 다. 네. 큰 뭐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뭐. 사업을 안 주니까. 네. 경기공사. 영준 우리 사업 지역이 아니라 가지고. 약간 좀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어. 아. 예, 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백이철하고 달라. 네. 영주가 뭐 정말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문경, 예천 다들 그렇습니다만 이 네. 아름다운 도시를 아름답게끔 놔두시고 네. 조용히 자리를 떠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네. 이완영 네. 씨를 모시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주 다음 주에 가야 되는구나. 까먹고 있었네. 아니, 나는 큰일 났다. 최규일 의원님, 우리 함께했던 추억 기억나십니까? 인사를 꼭 잘해야 돼. 2016년 12월 6일에 최순실장 문화에서 우리 정말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규일 의원님이 재벌 총수들한테 갑자기 저출산 문제를 질의하시는 그런 정책적인 역량을 보여주신 거 정말 감명 깊었고 우리 둘이 위증교사 혐의에 휩싸여갖고 엄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최규일 의원님 이제 고마하십시다. 저도 고마했습니다. 정말 고마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 때 제가 읍내에서 그쪽을 방문해가지고 스트랩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랩쇼 좋아하십니까? 저 미워합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항상 저 표정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성대모사 할 때 김수민 씨 표정을 보면 네. 진짜 표정이 더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스 밑장을 이제 네. 유튜브 라이브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 우리 그 개표 방송 내년 총선 때 개표 방송은 해야죠. 유튜브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유튜브로 해야죠. 네. TV 기자들 막 보면서. 나오고 막 네. 뭐 그래픽 막 나옵니까? 그래픽은 손으로 그려가면서 그렇지. 스케치북에 궤도에다가 이렇게 넘겨가면서 손으로 그려가면서 네, 하죠. 좋습니다. 그래픽 준비하겠습니다. 그래픽. 네, 사전에 준비하면 되니까. 생방 또 그래픽이 되나요? 네. 저는 완전 몰라. 엑셀로 쳐가지고 네. 바로 엔터 치면 그래픽 딱 나와. 네. 그걸 내년 비치면 돼. 총선 때 최규일 의원 뭐 공천 자유한국당 줄려면 주십시오. 뭐 어떻게든 한번 보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복식조 최규일과 장욱현 네, 두 사람의 얘기를 또 다뤄봤습니다. 스키다시로 우리 고윤환 문경시장까지. 네. 그리고 권도식 전 의원. 아유, 네. 박종철 의원도. 네. 네, 많은 그 보조 출연과 조연들이 스쳐 지나간 날릴레오였고요. 저희가 추석 때 잘하면 날릴레오의 미리 안내를 해드려야겠다. 추석 시즌에 날릴레오 특집편이 또 나갈 텐데 네. 전국 진상자랑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결코 대구 경북에만 진상 정치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예, 여러분들의 사연을 접수받습니다. 우리 근데- 부산 기장에. 네. 무릎 꿇어. 네. 서가십시오. 서가십시오. 시작하세요. 서가십시오. 런 사태 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국회의원 말고 국회의원은 너무 많잖아요. 진상들이 우리가 많이 아는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로 느꼈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혹은 조금 지방의원들 그렇죠. 지방의원 얼마 전에 그 충남 공주시의회에 거의 조폭이 나와가지고 아산시의회의 물컵 투척 사건. 다른 사건인가? 아산 아니야? 공주 아니에요, 공주예요. 공주예요. 네. 아산 아니야? 아산 미워합니까?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뭐 아산에 또 뒤집으면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아산은 다른 내가 이게 근데 이게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데도 문제야. 거기 문제가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의 제보 그리고 언론에서 내가 봤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하는 부분들 있으면은 저희가 한꺼번에 몇 명을 골라가지고 누가 더 진상 정치인인가를 추석 시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컵 투척 사건 아산시의회 맞습니다. 맞아요. 아산시의회에서 갑자기 물컵 훅 던지고 정신없어 여기저기 사고 쳐가지고 네 그러나 저희는 굴하지 않겠다는 거 진상 정치인들을 가리고 날리겠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뉴스 밑장도 전용길 뉴스민 편집장 그리고 이창원 인디053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면서 주문을 외우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